자, 이제 우리 5편입니다. 5편 주택법 하겠습니다. 6문제 나와요. 이것도 7문제 나왔죠. 7문제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만 잘 파악하시면 7문제 다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문들과 그 핵심들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택법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주택이란 무엇이냐, 또 각기 용어들이 나오죠. 이것 또한 문제가 14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 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판서 설명 좀 하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도 조금 더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판서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자, 주택법이죠. 주택법은요, 주택단지, 단지만 얘기합니다. 단지에서 단지 30호 이상 주택이 한 번에 건설될 때를 말하는 법입니다. 단지 30개 이상 한 번에 집이 나올 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주택에 보니까요, 이런 주택인데, 이런 주택의 구분입니다. 구분 딱 보시면 주택이 이제 단독주택단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는 흔히들 많이 건설되어집니다. 공동은 다시 이것이 아파트 형태의 아파트, 연립주택단지, 다시대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이 개별주택 그 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고요. 자, 주택 가운데서 공동주택인데, 요 일종인데, 보시면 한 개 세대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공급했는데, 이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해가지고, 임대 수익형 이렇게 부릅니다. 한 개 세대 이렇게 분양을 했지만, 세대 안에 딱 보니까요, 이것이 공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 경계벽을 하나 칩니다. 쳐가지고 현관을 따로 구분해두고요.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부엌과 그다음에 욕실 기능을 넣어준다라고 합니다. 넣어주고 최소 면적은요, 각기 14제곱미터 이상은 되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요. 이런 주택이 이 단지 전체에 너무 크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요 주택들이 단지 전체 세대수에서 이런 주택의 3분의 1까지만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에서도 3분의 1까지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규모로 제한받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쪽 부분들 절대 소유 구분 등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또 제한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중에 일종인데, 이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또 건설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건 도시적이란 특정 장소 안에서만 이것이 등장할 수가 있고요. 한 명, 두 명에서는 소형 가구를 위해서니까 최대 전용이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를 넘지를 못하고요. 요 주택 단지는 또 300세대 미만이라고 상한선 제한도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있는데 그 구조 형태를 보니까 한방 구조인 원룸형 생활주택 이거하고, 또 단지 형태로 설계한 단지 형태의 다세대 주택과 단지 형태의 연립주택 단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한을 받으면 요 단지 형태 다세대 연립이 원래 4개층까지인데 청수를 한 층을 더 줘서 5층까지도 하게 해주면서 대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룸 형태일 때는 말입니다. 그 규모가 또 제한 더 받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14제곱미터 이상 최소 면적 나오는데 상한선이 50까지도 더 강화되어서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0제곱미터 이상이 나온다면 공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도시 형태 생활은요, 기타 일반 주택과 같이 한 건물에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도시 형태 안에서도 원룸과 단지 형태 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룸 형태 일대 한해서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요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든지 또는요, 준주거 지역 안에서 건설함에 있어서 요것이 주택 건물, 원룸형 생활주택 건물이 있는데 밑에는 상가 등을 이렇게 배정을 딱 합니다. 하고 나서 위에는요, 여기까지는 원룸 형태의 생활주택에서 분양 처분을 막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나서 위에는 투룸을 집어넣는다. 이같이 원룸형 생활주택과 기타 일반 주택이 함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투룸은 바로 아파트 등이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도시지역 아니라면 규모 작은 어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을 했을 때는요, 밑에 원룸식으로 이렇게 분양 처분을 하는데 위에는 다른 주택 한 개 세대 이렇게 집어넣어서 또 복합으로 짓게 되는 규모 작은 도시형도 나올 수가 있다, 여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자금에 따른 부분도 또 있더라 해가지고 첫 번째 보니까 국민주택이 있다, 그죠. 이것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 또는 개량했는데
주거전용이 85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기 수도권 아니고 시골 읍면 단위에서는 10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 등이란 주택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긴 첫 번째, 위에 있는 국민주택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공공주택 건설 사업주체 국가, 시장, 지방, 국기 토지가 거슬렸는데 이것이 85 이하일 때 이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자, 공공택지라고 하는 공적으로 조성한 토지 위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했는데 85 이하일 때도 등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가지고 세 번째 우리가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아닌데 주거 기능을 하고 있는 준주택 등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것은요 오피스호텔, 기숙사, 그 다음에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서 노인복지주택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준주택이다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또 리모델링 이 말 딱 나오면요 노후화기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일부 정축을 하거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대소선 하는 것을 합쳐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등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들은요 이제 풀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해서 1번 딱 보시면 용어 정의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1번 국민주택이란 것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 개량했는데 이것이 원래 85 이하입니다. 근데 수도권이 아니고 저 시골 저기 읍단위 면에서는 10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설명은요 100까지 나와야 됩니다. 원래 85이지만 지금 요 장소는 100km 이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하면 자 절대 구분 소유할 수는 없어야 된다 할 수 있다 X가 되겠습니다. X고요. 3번 가니까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3번 질문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300세대 미만 규모입니다. 미만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그다음에 건강친화형이라는 것은 건강친화형 밑에 보세요. 해설 보시면요 건강친화형이라는 것은 보시면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감 이것은 말입니다. 친환경 친환경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5번 또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편을 잘 봐주세요. 2번 갑니다. 2번에 보시면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5층짜리 건물인데 5층짜리인데요. 5층짜리인 건물인데 1층 2층보다 필요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필로티이면 주택이 하나, 둘, 셋, 4개 층입니다. 절대 아파트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2번 가니까 3층짜리 주택 건물인데 공동주택인데 660 전체가 이하이더라 하면 다 세대이다. 2번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3번 가시면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한 민영주택 이랍니다. 이것은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한 전용 85 이하를 우리가 국민주택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또 X고요. 다 세대주택도 보시면 기금 빌려서 85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 될 수가 있겠죠. 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자 보시고요. 5번 가시면 임대주택도 이것이 아파트 형태이면 5층 이상일 것이고요. 연립이나 다세대일 땐 4개층 이하겠죠. 그래서 5층 이상이어야 한다. 아니 임대도 보시면 연립과 다세대 임대도 나올 수 있으니까 4개층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자,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구분 소유는 할 수가 없다 해서 1번 질문 맞네요. 2번 보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에서의 각기 면적은 14 이상이지 상한선 제한은 없습니다. 14, 50 이하 제한은 원룸일 때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은 단지 전체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면도 3번이다. 3번, 4번 다 3분의 1 나왔죠. 맞습니다. 그러나 구분에 쓴다 할지라도 전체 세대수 산정할 때는 한 개 세대 이렇게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4번을 가볼게요. 4번. 주택들 단위 면적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요 규모 제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주체 건설주택의 75%까지를요 국민주택 규모로 집계할 수 있고 사업자 가운데서 주택조합이 건설하거나 또는요 고용한 회사
또 회사 아파트 지어줄 때에는 전체가 다 100%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보시고요. 그 말이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7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는요, 호당 85 이하를 말한다. 해서 첫 번째는요, 국민주택에 대한 요수명 85 이하, 이걸 1번에 적어 넣으시고, 두 번째는요, 요거 75%, 요것을 두 번째 집어 넣으시면 된다. 바로 이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5번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두 번이나 나왔었죠. 300세대 미만이 됩니다. 1번 점 맞습니다. 보시고요. 이것은 85 이하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2번 점은 또 맞습니다. 3번 가시면 역시 85 이하 보시고요. 이 도시형 생활 뒤에 나옵니다. 분양가 제한 받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4번 또 맞고요. 5번 가시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 형태와 기타 일반 주택 같이 한 건물에 복합으로 지을 수가 없다. 하나의 건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원투룸이 함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합 요 제한을 피해서 건설되어진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 그래서 보시면 이 안에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게 욕실과 어떤 부엌 기능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또 욕실과 보일러실 외에 하나에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 맞고요. 3번 질문 보시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두 개로 할 수 있다. 해서 3번 또 맞는 말 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항상 14에서 50이지 이 50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60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그래서 X고 5번 가시면 지하철은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또 맞습니다. 준주택을 좀 구했죠. 준주택 네 가지가 이때 했었죠. 해서 보시면 됩니다. 해당한 것은 다중생활시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니까 2번만 포함되네요. 다음에 8번에 간선시설이 해당한 것이 무엇이냐. 간선시설. 단지 안에 있는 전기선 등과 단지 밖에 있는 동경망을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간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간선시설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보니까 단지 안에 도로, 이것도 연결시킨다. 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 여기에 포함되어지죠. 그 다음에 전기시설, 전기가스, 통신, 지역, 난방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해서 보니까 이 중에서 지역, 난방만 여기에 포함되어지고 나머지는 보니까 전부 다 복리와 부대시설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바로 간선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9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부대시설과 복리의 차이점, 이거 참 외우기 힘드신데요. 부대란 것은 단지라면 반드시 꼭 필요하다. 부대. 복리는 단지 안에도 있지만 단지 밖에도 많더라. 안에 있으면 편리할 뿐이다. 복리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에 도로 꼭 필요합니다. 부대 맞습니다. 단지에 주차장 꼭 필요하죠. 부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네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은 밖에도 많죠. 복리에 포함됩니다. 전기시설, 간선에 포함되어지죠. 관리사무실 꼭 필요하겠죠. 해서 부대에 포함되어집니다. 답은 2번만 아니네요. 보시고요. 10번 문제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유치원 밖에도 많다. 안에 좀 편리하다. 복리.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은 꼭 단지 관리 필요하겠죠. 부대. 맞습니다. 또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죠. 그 고시원들. 또 4번 가니까 도시형 생활의 의미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5번 가니까 국민주택의 규모가요. 저기 읍면 단위에서는 100가지를 말한다 해서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수도권도 아닌 곳에 있는 업가면, 수도권 말고 도시도 아닌 업가면, 저 시골 지방에 있는 농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일단 85 이하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어떤 읍면 단위 지역 일대 안에서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11번은 또 이거죠. 공공택지. 공공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택지를 만들지 않는 사업이 있다. 해서 바꾸는 사업들, 땅 바꾼다, 환지, 건물 바꾼다, 정비 사업은요, 이것에 해당이 안 돼서 만들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맞습니까? 5번이겠죠? 다 배웠지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한해서 도시개발 추업이 나올 수 있다. 추업이 개발 사업한다. 다 환지 방식을 설명하니까 당연히 공공택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해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추업은 바로 환지 방식만 하기 때문에 환지일 때는 남을 위한 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해서 보시면요.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일부 정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수선할 때는 10년 경과가 필요하고 정축할 때는요 15년 경과가 필요하다. 이 말 다 아시죠? 정축할 때 세대 주거 전용별로 해가지고 10분의 3까지 가능하다. 이것이 원칙인데 종전 주거 전용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40%까지 가능해진다. 봅니다. 근데 이것을 포기하고 요 범위 안에서 기존 주택 세대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늘린다 해서 15%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분의 15. 자, 정축할 때도 보시면 수직 정축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3계층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구조조도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것이 14층까지 이하일 때는 2계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틀린 것은 3번이네요. 정축하고자 할 때 그 정축되는 면적은 공동주택 주거전용의 원칙은 10분의 30%까지가 가능하다. 해서 10분의 4가 아닙니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가시면요. 하나의 주택 단지로 이렇게 건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되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단지 안에 관통하는 어떤 시설 때문에 단지가 1단지, 2단지 구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뭐냐라고 하니까요. 이것이 고속도로다, 또요 철도다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일 때는 폭이 20m 이상, 그다음에 도시 계획도로는 폭이 8m 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로 보아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3번의 계획도로 8m 이상 분리되어 오집니다. 근데 1번처럼요. 일반 도로 나면 폭이 20m 이상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14번 가시면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하는데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한 단지로 본다 할지라도 쪼개어서 이쪽에 먼저 109 먼저 공사하고 209 공사 나눠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단지는 6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일 때 이렇게 공구별 구분이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공구의 최소한 수는 300호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이에 이 넓이 6m 이상의 못으로 구분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m 300세대 이렇게 답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주택 건설편 나오죠. 건설편. 자, 건설편에서 첫 번째 사업 주체 편이 나오는데 주업 전에 먼저 요 부분까지 문제를 먼저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택 단지죠. 단지를 건설을 합니다. 단지를 건설할 때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합니다. 주택법은 주택 단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건설과 입주, 분양, 공급과 관리를 말합니다. 단지 건설입니다. 건설. 주택 단지의 건설은요, 건설 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합한 답인, 각종 부대시설, 봉시설, 많이 필요하니까 복합 사업으로 봅니다. 보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해서 요 사업 주체입니다. 주택 단지는 요 사업 주체들에 한해서 주택 건설을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입주를 위한 검사가 뭐냐? 사용 승인이 아니고 사용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합니다. 해서 건물에 입주를 할 수 있다. 새 아파트의 건설과 입주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업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공공사업 주체는요.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해서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와 또 공익단체 등과 요들이 출자해서 만든 50% 초과 사업자 등이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공공이 아닌 자들은 두 번째, 등록해서 요건 갖추고 사업을 하든지 또는요, 같이 한다 해서 공동으로 사업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기타 사업자 등록은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은요, 한 번에 30%도 물론이지만 연간 20% 이상 집을 지을 목적인 사업자.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30%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지 조성도 한 번에 연간 1만 이상 조성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있다. 무엇이냐 하고 딱 보니까요. 어떤 자본금이 또 필요하더라. 자본금 3억 원이 필요하더라. 또 개인 사업자들은요. 6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술자도 필요하다. 기술자. 그래서 기술자 인력이 필요한데 주택일 때는 건축, 또 대지는 토목 관련 기술자 1명 이상씩 필요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또 사무실 요건 22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사업을 못하는 분도 있다.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금 한파죠. 미성년자,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내신 분들, 그 다음에 이 법이라든지 부정수표 단속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형을 집행, 선고받고 집행 종료 2년이 안 되거나 또 유예 중인 자 분들이 안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 말소가 되었다. 말소된 이 사업자 2년간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소 사유 참 많지만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 보시면 부정 등록과 등록 등은 대했을 때 반드시 말소한다. 합니다.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다. 이것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사업 말고 승인받은 사업도 할 수 있다.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공동사업자 보시면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 등록도 가능하지만 또 누구와 등록되어진 사업자와 따로 등록하지 말고 공동으로 사업도 시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설립이 딱 되어지면 단독 등록도 가능하지만 보시면 이 경우도 등록 사업자들 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도 공동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용자, 회사에서 회사 아파트를 지어줄 때는요, 등록을 단독으로 못하니까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함께 하면요, 같이 공동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자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딱 보겠습니다. 1번 문제 286페이지입니다. 연간 20호죠. 연간 20호 이상 대지는요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자들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보시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2번 문제 사업자 등록 설명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지방자치단체는요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1번 말은 X가 되겠죠. 토지공사도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사업자에 포함되겠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방공사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필요가 없다 해서 보시면 3번은 이제 맞는 말이죠. 자, 근로자 고용자가 주택건설할 때는 등록을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등록을 따로 할 필요 없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점은 X입니다. 공동으로 할 때는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일 때는 국가기관 그냥 등록 없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만 X죠. 3번 맞죠?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결격 사유가 등장을 딱 이렇게 합니다. 미금 한파, 또 이 법 위반 형 선고 집행 종료 2년 후에 일단 말소 2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정취산 선고가 취소되고 난 이것이 취소가 되었다. 그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겠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되었다. 2년이 아직 안 되었다 도 복권 되어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할 수 있습니다. 2번 주택법 위반 형 선고 집행 종료 2년이 지났다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유예 기간이 끝났다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소되었다 2년 지나야 하시 2년 안에는 못한다 해서 5번인 경우만 지나면 할 수 있어요. 요 기간 아니면 못한다. 간단하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4번 가시면 토지공사는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공공사업자입니다. 1번 맞습니다. 자, 또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문장이 지금 삭제가 되었으니까 이 문장 알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3번 가시면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공동사업자로 추정한다가 아니고 간주한다,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번 점은 X입니다. 또 4번 가시면 리모델링 조합이 자, 리모델링 조합은요, 세대수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요,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수가 증가된다는 말이 꼭 나와야 돼. 증가되지 아니할 때는 사업을 보지 아니합니다. 해서 시행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자, 8년에 보니까 주택건설공사에 도급받아서 시공하는 자. 그래서 사업자한테 도급받아서 건축만 짓는 이 업자는 따로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 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급받아서 하청업자는요. 사업자 등록 안 해도 공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5번을 보십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설명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연간 2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할 자들은요. 자, 등록은 보시면 국토교통부한테 등록합니다. 시도 아니죠. X입니다. 자, 또요. 2번입니다. 주택조합도 단독으로 사업도 시행을 할 수도 있지만 공동사업도 시행을 할 수 있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때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맞는 말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선택이죠. 단독도 가능하니까 공동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4번에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뿐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 중에서도 국가는 여기 조합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고요. 자, 고용자가 집을 지을 때는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조합도 다음 시간에 잘 뜨니까 조합의 과정은 또 훑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